만약 지금 당신이 자영업자라면 이런 날이 있죠? 오늘 손님이 아예 없진 않았어요. 근데 가게 문 닫고 통장 찍어보면 이상하게 더 줄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고 버티는 사람, 그리고 어느 날 이유도 모른 채 문을 닫는 사람. 진짜 무서운 건 매출 하락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현금입니다. 현금이 마르면 그 다음은 신용이고요. 신용이 조여오면 그때부터는 손님이 와도 못 버팁니다. 멈춰 생각해 봅시다. 장사가 망하는 날은 손님이 없는 날이 아니라 결제가 막히는 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딱 세 가지만 챙깁니다. 첫째, 빈상가가 늘기 시작할 때 이미 상권이 죽는 신호 5개. 둘째, 월 6천을 벌어도 빚이 쌓이는 구조의 정체. 셋째, 불황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현금 흐름 루틴.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도미노가 내 가게 앞까지 굴러오기 전에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점심 12시 30분. 주방은 돌아가는데 홀은 반이 비어 있습니다. 예전엔 이 시간에 웨이팅이었는데 오늘은 의자 소리만 납니다. 당연합니다. 요즘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쓰는 돈에는 순서가 있어요. 월세, 대출이자, 공과금, 보험료처럼 안 내면 바로 흔들리는 돈이 먼저 나갑니다. 그 다음이 식비, 그 다음이 외식입니다. 불황이 오면 외식이 먼저 잘립니다. 맛이 갑자기 없어져서가 아니라 손님 지갑에 마지막 돈이 얇아진 겁니다. 멈춰 생각해 봅시다. 내 가게가 흔들리는 건 실력일까요? 아니면 지갑의 순서일까요? 오늘은 딱 한 줄만 적어보세요. 우리 가게는 손님이 왜 와야 하지? 맛인지 속도인지 모임 자리인지 혼밥인지. 이 한 줄이 없으면 불황에서 할인만 늘리고 더 빨리 지칩니다. 아침 9시. 손님은 아직 한 명도 없는데 돈은 먼저 나갑니다. 임대료, 인건비, 이자, 기본요금. 가게는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출혈이 시작됩니다. 가게를 양동이라고 해봅시다. 매출은 물을 붓는 거고 월세, 인건비, 이자는 바닥 구멍입니다. 구멍이 작을 땐 물을 부으면 찹니다. 근데 구멍이 커지면요? 물을 더 부어도 안 차요. 더 열심히가 해결이 아니라 구멍을 줄이는 것이 해결입니다. 멈춰 생각해 봅시다. 매출이 10%만 줄어도 체감이 50%인 이유, 구멍 때문입니다. 오늘 A4 한 장 꺼내서 고정비를 전부 적으세요. 월세, 인건비, 이자, 보험, 구독, 리스, 통신비. 그리고 옆에 두 칸만 만듭니다. 당장 줄일 수 있음 지금은 못 줄임. 오늘은 줄일 수 있는 것 중 딱 하나만 손댑니다. 하나면 됩니다. 결제일 주간이 오면 얼굴이 굳습니다. 이자가 빠져나가고 카드값이 빠져나가고 재료비 결제까지 겹칩니다. 그 주는 장사를 잘해도 숨이 차요. 금리는 통행료입니다. 대출에만 붙는 게 아니라 카드 할부, 운영자금, 재고, 외상까지. 돈이 시간을 건너갈 때마다 붙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내 이자 부담이 늘고 손님도 이자 부담이 늘어요. 그러면 손님은 마지막 돈을 더 줄입니다. 결국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고 양쪽에서 눌립니다. 멈춰 생각해 봅시다. 불황이 무서운 건 매출이 줄어서가 아니라 줄 때 비용이 같이 올라서입니다. 오늘은 대출 캘린더만 만드세요. 종류, 금리 고정 변동, 만기 갱신 시점. 모르면 불안만 커지고 알면 준비가 생깁니다. 배달 정산표를 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만큼 팔았는데 이만큼밖에 안 남았네? 수수료, 광고비, 할인 분담, 카드 수수료가 위에서부터 깎습니다. 거기에 조용히 빠져나가는 구독들. 포스, 광고, 사진, 음악, 멤버십. 한 개는 작아 보이는데 여러 개면 월세 한 번 값이 됩니다. 이건 폭발이 아니라 침수입니다. 조용히 무너집니다. 작은 구멍이 10개, 20개면 매출이 있어도 현금이 숨을 못 쉽니다. 멈춰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를 죽이는 건 매출 감소가 아니라 남는 비율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멍 3개만 막습니다. 자동 결제 구독 1개 정리. 배달 광고 7일만 줄이는 테스트. 그리고 현금성 매출 루트 하나 만들기. 픽업 할인, 단골 스탬프, 전화 주문. 큰 혁신 말고 숨을 길게 해주는 작은 길 하나. 옆 가게가 폐업했을 때 처음엔 이렇게 생각하죠. 경쟁이 줄었네. 근데 한 달 지나면 체감이 옵니다.
거리가 어두워지고 그 길을 덜 걷고 덜 머뭅니다. 상권은 한 가게가 아니라 생태계입니다. 공실 하나가 생기면 동선이 끊깁니다. 동선이 끊기면 체류 시간이 줄고, 체류 시간이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또 폐업이 나옵니다. 이게 도미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동산이 아니라 신뢰예요. 돈은 종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그 거리를 믿지 않으면 돈은 다른 곳으로 갑니다. 멈춰 생각해 봅시다. 내 장사는 내 가게 안에서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거리의 신뢰가 같이 움직입니다. 오늘부터 주 1회만 상권 온도계를 적어두세요. 공실 간판 개수, 할인 배너 빈도, 점심 피크 보행자 체감. 이 세 개가 올라가면 도미노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어느 날 카드 한도가 줄어듭니다. 대출 연장이 까다로워집니다. 거래처 외상이 짧아집니다. 매출은 있는데 숨이 막혀요. 유동성은 숨입니다. 오늘 결제할 수 있는 능력, 오늘 버틸 수 있는 체력. 신용은 그 숨을 빌릴 수 있는 신뢰입니다. 불황이 오면 금융은 감정이 아니라 신호로 움직입니다. 연체가 늘 조짐이 보이면 먼저 조입니다. 그 순간 가게는 매출보다 먼저 결제가 흔들립니다. 재료를 못 드리고 인건비를 못 주고 월세가 밀립니다. 도미노가 내 가게로 넘어오는 순간이죠. 멈춰 생각해 봅시다. 장사는 매출 게임이 아니라 결제 게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창하게 하지 마세요. 2주치 고정비만큼의 현금 쿠션을 목표로 잡습니다. 그리고 결제일을 흩어놓으세요. 임대료, 이자, 카드값이 같은 주에 몰리면 그 주는 매출이 좋아도 무너집니다. 같은 골목인데 분위기가 바뀝니다. 점심 피크가 짧아지고 저녁 회전이 줄고 주차가 늘고 대기줄이 사라지고 오픈 이벤트가 자주 보입니다. 위기는 폭발로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지표로 먼저 옵니다. 상권에서 보는 신호는 어렵지 않아요. 첫째, 공실이 늘어난다. 둘째, 할인 배너가 늘어난다. 셋째, 오픈과 폐업이 동시에 많아진다. 넷째, 결제 수단이 쿠폰 할부 쪽으로 쏠린다. 다섯째, 점심 피크가 짧아지고 체류 시간이 줄어든다. 멈춰 생각해 봅시다. 이건 내가 예민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구조가 흔들릴 때 남는 흔적입니다. 오늘부터 주 1회 10분 상권 산책하고 기록하세요. 기록은 공포를 데이터로 바꿉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늦지 않습니다. 문 닫고 의자에 앉을 때 지치는 건 당연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루틴입니다. 첫째, 현금 흐름 방어. 고정비를 작게 만들고 현금이 빨리 들어오게 만듭니다. 둘째, 자산 방어. 불황에서 발목 잡는 건 무리한 확장, 과한 재고, 과한 리스입니다. 셋째, 능력과 네트워크 방어. 혼자 버티는 상권은 없습니다. 납품처, 공동 마케팅, 사장님 커뮤니티. 연결은 신뢰를 만듭니다. 멈춰 생각해 봅시다. 경기를 바꾸진 못해도 내 구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가져가면 됩니다. 고정비 지도에서 한 개 줄이기. 2주치 고정비 쿠션 시작하기. 연결 한 곳 만들기. 선택권은 위기 전에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자영업자의 몰락은 의지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고 구조는 미리 알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게를 하고 계신 분들 혹은 가족이나 지인이 자영업자라면 이 영상이 그냥 뉴스가 아니라 생존 체크리스트가 됐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경제 구조 분석은 좋아요와 시청 데이터가 있어야 다음 편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은 정보를 먼저 받는 보험입니다. 불황은 조용히 오니까요.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상권이 다시 살아나는 신호, 업종별로 먼저 회복하는 흐름, 그리고 불황에서 버티는 구체적인 루틴까지 이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지금 동네 상권에서 체감하는 변화, 공실, 매출, 비용 압박. 여러분의 현장 이야기가 다음 콘텐츠의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영상에서 더 현실적으로, 더 쉽게 돌아오겠습니다.